이런데 왜 왔어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 오는 데 아닌데.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고 반짝이는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 사이로 한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박미영이었습니다. 59세. 그녀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검정 치마는 색이 발해 있었고 신발은 한때 운동화였던 것 같았지만 이제는 밑창이 닳아 평평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얼굴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귀 밑에서 턱까지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미영은 로비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품관이었습니다. 넓은 유리 진열장 안에는 핸드백과 구두가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한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가방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가죽 숄더백이었습니다. 가격표에는 3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가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매장 안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강수진이었습니다. 32세. 짙은 화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어머, 손님 여기 구경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저 가방 좀 보고 싶어서요. 미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수진은 다시 한번 미영을 보았습니다. 낡은 옷, 해진 신발, 그리고 얼굴의 흉터.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근데 여기 가격대가 좀 있어서요. 다른 층에 더 괜찮은 데도 많거든요. 괜찮아요. 여기서 보고 싶어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은요.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만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냥 구경만 하시려면 좀 곤란한데.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이한수였습니다. 45세. 백화점 고객 응대 팀장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매장 직원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한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영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가방 사려고 왔어요. 아, 네. 근데 손님, 여기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서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보세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미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다시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여기 왜 왔대? 젊은 여성 2명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민폐. 구경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옷 좀 봐.
완전 거지 같은데. 둘은 키득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매장을 떠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영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손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은 구석 자리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몸을 기댔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성이 미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미영은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 내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골목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중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3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 창문은 작았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12월 23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성민이 생일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하나, 계란 3개,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23,000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성민이라는 이름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라 화면을 보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영 씨 맞으세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 용역 관리 쪽인데요. 내일 오전 일정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내일 오전 7시에 강남역 쪽 오피스텔 청소 있거든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좋아요. 그럼 내일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회색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실에 들어가 열쇠를 받았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방 2개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땀을 흘리며 계속 일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청소가 끝났습니다. 미영은 일어서서 허리를 폈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인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영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영은 돈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 23억. 미영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성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28세.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을 보았습니다. 네. 로또 한 장 주세요. 자동이요, 수동이요? 자동으로요. 지혜는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1,000원이요. 미영은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혜는 돈을 받고 용지를 건넸습니다. 미영은 용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대답 없이 다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미영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민이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아, 나야. 엄마.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냥 모레가 내 생일이잖아. 그래서 전화했어. 아, 네. 근데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래. 그럼 모레 시간 괜찮아? 엄마가 밥이라도 해줄까 해서. 엄마,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낼 거예요. 태희랑 둘이.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 그럼 끊을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성민의 생일이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구웠습니다. 밥 한 공기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은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회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얼굴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미영은 손으로 흉터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분당선이었습니다. 성민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역에서 내려 버스를 탔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원이 미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백사동이요. 아들 집에. 아, 그러세요. 몇 호예요? 1502호요. 경비원은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박성민 씨 댁이네요. 연락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깜짝 선물 주려고요. 경비원은 미영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전화로 확인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알겠어요. 미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손님, 연락이 안 되시면 좀 곤란한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걸어볼게요. 미영은 3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왜요, 엄마? 성민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민아, 나 지금 너희 아파트 앞인데. 경비 아저씨가 확인하래서. 뭐? 엄마 왜 거기 와요? 오늘 내 생일이잖아. 선물 가져왔어. 엄마, 나 지금 회사예요. 그리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금만 얼굴만 보고 갈게. 엄마, 태희 집에 있어요. 나중에 가면 또 기분 나빠해요. 그냥 돌아가세요. 성민아. 엄마, 나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대요. 그냥 갈게요. 그러세요. 경비원은 돌아서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5층 어딘가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갈색 포장지로 감싼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2만 원짜리였습니다. 미영은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서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무도 미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미영은 타지 않았습니다. 다음 버스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사이즈는요? 제일 작은 거요. 네. 4,500원입니다. 미영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5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남성은 돈을 받고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영은 커피를 받아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 사람 좀 봐. 두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그거 화상 자국 아냐? 맞네. 와, 심하다. 여기 왜 온 거야? 좀 그런데. 둘은 소곤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듣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잔이 떨렸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미영은 길을 걸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반쯤 남은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갈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성민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이었습니다. 미영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 나왔습니다. 미영은 지갑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민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한 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청소일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북으로 갔습니다. 한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5층 사무실 청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청소하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성은 미영을 보았습니다. 얼굴의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돌렸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남성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미영은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미영은 도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관리실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을 지나가는데 로또 판매점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샀던 로또가 생각났습니다. 당첨 번호는 이미 발표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판매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기요. 미영이 불렀습니다. 안쪽에서 윤지혜가 나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네. 이거 당첨 확인 좀 해주세요. 미영이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지혜는 용지를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소리를 냈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혜는 다시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을 보았습니다. 손님 이거 얼마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1,000원이요. 아, 네. 미영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1,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요. 미영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혜가 불렀습니다. 미영은 멈춰 섰습니다. 지혜는 다시 기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님 이거 1등이에요. 네. 1등이요. 23억. 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다시 한번 기계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1등 당첨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손님, 진짜 1등이에요. 23억.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에요. 확실해요. 여기 보세요. 지혜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일치했습니다. 6개 모두.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축하드려요. 지혜는 이제 웃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이거 본사에 연락하셔야 해요. 여기서는 처리 못해요. 본사요? 네. 1등은 복권 본사에서 직접 처리해요. 여기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지혜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꼭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 용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미영은 종이와 용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용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23억. 미영은 용지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용지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영은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복권위원회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1등 당첨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요. 아, 네. 당첨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용지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미영은 용지의 번호를 읽어주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손님, 1등 맞으세요. 당첨금은 23억 원입니다. 미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 본사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신분증이랑 용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은행 계좌도 필요해요. 언제 가면 되나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내일 가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여성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미영은 종이에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용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제일 나은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얼굴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미영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내려 흉터를 가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본사 건물은 역에서 가까웠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미영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다가갔습니다. 저 당첨금 받으러 왔는데요. 아, 네.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권위원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첨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성은 미영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이 하나 있었고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용지랑 신분증 주시겠어요? 미영은 가방에서 꺼내 건넸습니다. 남성은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박미영 씨 맞으시죠? 네. 당첨금은 23억 원인데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약 16억 5천만 원입니다. 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미영은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남성은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서류 몇 개만 서명해 주세요. 남성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세금 납부 확인 등이었습니다. 미영은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영은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영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미영은 집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잔액이 바뀌었습니다. 16억 5천만 원. 미영은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6억 5천만 원이 맞았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영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내일 시간 돼? 엄마가 밥 사줄게. 엄마, 저 바빠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중요한 거야. 성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뭔데요?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저녁 어때? 알겠어요. 어디서요?
내가 좋아하던 그 식당. 강남역 근처. 거기요? 거기 비싼데. 괜찮아. 엄마가 낼게. 알겠어요. 몇 시예요? 7시. 네, 알겠습니다. 응, 내일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미영은 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왔던 곳이었습니다. 미영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명품관이었습니다. 며칠 전 봤던 매장 앞에 섰습니다. 강수진이 보였습니다.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저번에 봤던 가방 사러 왔어요. 아, 그 검은색 숄더백이요? 네. 그거 380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영을 보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열장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꺼내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가죽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이거 살게요. 정말요? 네. 어떻게 결제하실 건가요? 카드요. 미영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제 새로 만든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수지는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결제 완료됐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쇼핑백에 넣고 리본을 묶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이제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미영은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매장을 나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쇼핑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무시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미영은 강남역 근처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정식 전문점이었습니다. 성민이 대학생 때 자주 오고 싶어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한 번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예약했어요. 박미영.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미영을 안쪽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미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7시 5분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앉아. 성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까지 부르시고. 밥부터 먹자. 시켰어. 잠시 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구이, 찌개, 밥. 성민은 음식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여기 비싼 데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먹어. 성민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영도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미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로또 당첨됐어. 네. 1등. 16억. 성민은 멍하니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짜야. 미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잔액이 보였습니다. 16억 5천만 원. 성민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성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떡해. 편의점에서 샀어. 그냥 운이 좋았지. 성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을 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연락 별로 안 했지.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태희가 엄마 싫어하는 거 알아. 얼굴에 흉터 있다고, 가난하다고. 엄마.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모습이면 부끄러울 수 있지.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엄마는 괜찮아. 근데 성민아, 너도 그랬잖아.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내 아파트 찾아갔을 때 너 전화 끊었잖아. 태희 기분 나빠한다고. 죄송합니다. 엄마는 내가 부끄러운 거 알아. 회사 사람들한테 엄마 얘기한 적 있어?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렇지. 엄마가 청소일하는 거, 얼굴에 흉터 있는 거 다 부끄럽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너 키우느라 평생 일했어. 내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다 했어. 식당에서 일하다가 화상 입은 것도 너 대학 등록금 벌려고 밤낮 없이 일하다 그런 거야.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너는 엄마가 부끄러웠어.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생일에 오지 말라고 했지.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영은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이제 돈 생겼어.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아.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엄마.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사람은 돈으로 달라지지 않아. 엄마는 돈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그래야 돼.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성민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억 원. 성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건 내 생일 선물이야. 늦었지만.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아. 엄마가 주는 거야. 너 아파트 대출 있잖아. 그거 갚고 나머지는 저축해. 엄마. 성민은 다시 울었습니다. 미영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성민아, 태희한테 전해줘. 이제부터 엄마는 너희 집에 안 갈 거라고. 걱정 말라고.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도 편하게 살고.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은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그냥 앞으로 잘 살아. 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미영은 계산을 했습니다. 35만 원이었습니다. 성민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나왔습니다. 성민아, 조심히 들어가. 네, 엄마도요. 응. 성민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영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미영은 성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아. 엄마도 사랑해. 성민은 몸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가 봐. 네. 안녕히 가세요. 성민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미영은 은행에 왔습니다. VIP 고객 전용 창구였습니다. 정민호가 미영을 맞이했습니다. 55세. 은행 VIP 담당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고객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 좀 들고 싶어요. 아, 네. 어떤 상품으로 하시겠어요? 민호는 여러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듣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흉터를 보는 게 불편한 듯 했습니다. 이 상품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좋아요. 그럼 얼마 정도 넣으실 건가요? 10억이요. 민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10억이요? 네. 민호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미영의 계좌를 보았습니다. 16억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 네, 고객님. 그럼 이쪽 프리미엄 상품은 어떠세요? 금리가 더 좋고 혜택도 많습니다. 민호는 이제 미영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더 공손해졌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이십니다. 서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미영은 서명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저희 은행 많이 이용해 주세요. 민호는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미영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미영은 다시 백화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2층이 아닌 4층으로 갔습니다. 여성복 매장이었습니다. 미영은 옷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코트 좀 보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미영을 안내했습니다. 여러 코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은 검은색 롱코트를 골랐습니다. 입어보았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이거 살게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89만 원입니다. 미영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미영은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이한수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미영을 무시했던 고객 응대 팀장이었습니다. 한수도 미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새 코트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미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코트를 벗어 옷장에 걸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집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곳에 관심 표시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미영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매물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내일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몇 시에 오시겠어요?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미영은 새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박미영 고객님이시죠?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중개인은 미영을 단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 있었고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35평형이고요. 방은 3개입니다.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방들은 모두 밝았습니다. 화장실도 2개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좋아요. 가격은 7억 5천입니다. 지금 시세로는 괜찮은 편이에요. 현금으로 살 수 있어요? 중개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그럼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사무실로 가시죠. 네, 좋아요. 1시간 후였습니다. 미영은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 다음 주에 잔금 치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 구하셨어요. 중개인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영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미영은 다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건물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기 15층 어딘가가 이제 자신의 집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성민의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원이 미영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네. 오늘은 연락하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경비원은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4동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희였습니다. 성민의 아내였습니다. 31세. 긴 머리에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희는 미영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태희야, 안녕. 성민이 있어. 아, 네. 들어오세요. 태희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과일 좀 샀어. 미영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태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희도 건너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태희한테도 인사하고. 미영은 태희를 보았습니다. 태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희야,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그래. 성민이가 잘해주지.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열어봐. 태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었습니다. 100만 원 어치였습니다. 태희는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선물이야. 내가 필요한 거 사.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 엄마가 주는 거야. 태희는 성민을 보았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마음이니까 받아. 태희는 다시 미영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영은 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얼굴 때문에 너 힘들었지. 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 솔직히 말해도 돼. 엄마도 알아. 죄송해요.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도 이해해. 시어머니가 이런 얼굴이면 남들 눈도 신경 쓰이고 부끄러울 수 있지. 어머니. 근데 태희야, 이건 엄마가 원한 게 아니야. 성민이 키우느라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태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성민이한테 잘해줘. 엄마 때문에 성민이 힘들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갈게.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편하게 있어. 엄마. 응. 잘 지내. 연락할게. 미영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성민과 태희가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응. 너희도 건강해. 미영은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영은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시동생 최병욱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병욱은 미영의 남편 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병욱은 미영을 무시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항상 차갑게 대했습니다. 미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욱이 나왔습니다. 62세.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냉담했습니다. 병우가 할 얘기가 있어서. 시간 좀 돼? 지금이요? 좀 바쁜데. 10분만. 금방 갈게.
병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영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병욱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병욱아, 형님 돌아가시고 15년 됐지. 네, 그렇죠. 그동안 나 혼자 성민이 키웠어. 너한테 도움 청한 적 있었는데 기억나? 병욱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성민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어. 근데 너 안 빌려줬지. 형수님, 그때 저도 사정이 안 좋았어요. 알아. 그래서 괜찮아. 근데 그 후로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알지. 병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나 없는 것처럼 대했어. 명절에도 인사만 하고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안 걸었지. 죄송합니다. 미안해하지 마. 나도 이해해. 내가 가난하고 얼굴도 이러니까. 창피했을 거야. 형수님. 근데 병우가 나 이제 달라졌어. 미영은 가방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병욱에게 건넸습니다. 병욱은 사본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16억. 응. 로또 당첨됐어. 병욱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도 돈 있어. 너한테 무시당할 이유 없지. 형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병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근데 앞으로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은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형수님, 저녁이라도. 괜찮아. 맞다. 미영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병욱이 따라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그냥 앞으로 잘 지내자. 네, 감사합니다. 미영은 문을 나섰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성민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태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미영은 문자를 읽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았어. 너희도 건강해. 엄마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영은 재료를 꺼내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원룸에 있던 물건들은 대부분 버렸습니다. 새 가구를 샀습니다. 소파, 침대, 식탁, 책장.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영은 병원에 왔습니다. 성형외과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박미영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미영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미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얼굴 흉터 치료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의사는 미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화상 흉터를 보았습니다. 언제 다치신 거예요? 15년 전이요. 화상이네요. 깊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의사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많이 개선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요? 레이저 치료랑 피부 이식을 병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1년 정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체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예약할게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오래 생각했어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의사는 예약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예약금을 냈습니다. 병원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얼굴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백화점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2층 명품관이었습니다. 강수진이 있는 매장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380만 원짜리 가방을 산 손님이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고객님. 또 오셨네요. 네. 지난번 가방 너무 좋아서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뭘 찾으세요? 구두 좀 보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수진은 미영을 진열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구두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영은 검은색 하이힐을 골랐습니다. 이거 신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수진은 구두를 꺼내왔습니다. 미영은 신어보았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이거 살게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150만 원입니다. 미영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결제를 했습니다. 구두를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수진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영을 무시했던 그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매장을 나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2층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미영이 그들의 기준에 맞춰진 것뿐이었습니다. 미영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영은 옛날 원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소일을 하던 그 동네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같이 청소일을 하던 동료였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머, 미영 씨. 순자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청소일 안 나오시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냥 좀 쉬고 있어요. 순자는 미영을 위아래로 보았습니다. 옷 좋은 거 입으셨네. 새로 사셨어요? 네, 좀 샀어요. 미영 씨, 복권 당첨됐다는 소문 들었어요. 진짜예요?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진짜요? 얼마나 당첨됐는데요? 좀 됐어요.
부럽다. 나도 한번 당첨돼 봤으면 좋겠네. 미영 씨, 이제 청소일 안 하실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좋겠다. 앞으로 편하게 사세요. 순자 씨도 건강하세요. 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일 나가야 해서. 순자는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순자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도 느렸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나 미영이에요. 어?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통장 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통장 번호요? 왜요? 그냥요.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 씨, 저 도와주세요. 제가 받은 복 나누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 알려주세요. 순자는 통장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뭘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순자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영 씨, 이게 무슨 돈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500만 원이나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순자 씨, 그동안 일하면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제 마음이니까 받으세요. 미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병원에 갔습니다. 첫 치료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레이저 치료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치료실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마취 크림을 발랐습니다. 30분 후 레이저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영은 치료실을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치료받고 있어. 치료요? 응. 얼굴 흉터. 이제 좀 고쳐보려고. 엄마 좋은 결정이에요. 응원할게요. 고마워. 너는 잘 지내지? 네. 엄마 덕분에 대출도 다 갚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다. 태희는 어때?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엄마 얘기 자주 해요. 그래. 잘 됐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태희가 밥 해준대요. 그래.
그럼 갈게. 네. 기다릴게요. 응. 잘 자. 엄마도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새 집, 새 가구,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변한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미영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미영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만족하세요? 미영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얼굴에 흉터가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흉터를 가리려고 머리카락을 내리던 모습,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모습.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영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미영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과 태희가 함께였습니다. 태희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얼굴 정말 좋아지셨어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하신 거죠. 태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제주도. 엄마랑 태희랑 셋이서. 그래. 좋아. 엄마가 쉬실 때도 됐잖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미영은 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영 씨, 저예요. 순자 씨, 안녕하세요. 미영 씨 덕분에 제가 이번에 손주 돌반지 사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잘 됐네요. 손주 건강하죠? 네. 너무 예뻐요. 미영 씨도 한번 보러 오세요. 네, 시간 되면 갈게요. 네.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영은 강남 백화점에 다시 왔습니다. 2층 명품관이었습니다. 강수진이 있는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미영을 보았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영도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쳤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화센터였습니다. 미영은 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니어 미술 교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60대 여성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사가 인사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수업이에요. 네, 앉으세요. 곧 시작할게요. 미영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부터요. 저도 오늘 첫날이에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물감과 붓을 들었습니다. 캠퍼스 앞에 앉았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떠오르는 대로요. 미영은 붓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파란색 물감을 찍었습니다. 하늘을 그렸습니다. 넓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미영은 계속 붓을 움직였습니다. 하늘 아래 작은 집을 그렸습니다. 집 앞에 사람을 그렸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와, 예쁘네요. 밝은 그림이에요. 감사합니다. 계속하시면 실력 많이 늘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미영은 그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림을 보았습니다. 밝은 그림이었습니다. 미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미영은 성민의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태희야, 안녕. 미영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밥 거의 다 됐어요. 너희가 했어? 네. 같이 만들었어요. 식탁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나물, 찌개, 밥.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민이 밥을 떠서 미영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미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너희 요리 실력 늘었네. 태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세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민의 회사 이야기, 태희의 요가 수업 이야기, 미영의 미술 교실 이야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태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미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네. 8주 됐어요. 미영은 태희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영은 성민도 껴안았습니다. 성민아, 아빠 될 준비 됐어? 네. 열심히 할게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성민과 태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성민도 태희도. 미영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오래된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1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낡은 원룸에서 찍은 사진. 청소일하던 모습. 혼자 밥 먹던 모습. 미영은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영은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생겼어. 성민이가 아빠 된대.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걱정 마. 나 잘 살고 있어. 이제 괜찮아.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미영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행복한 사람. 미영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 오늘 감사한 일. 손주 소식. 성민과 태희와 함께한 저녁.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새로운 시작. 미영은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하루다. 미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미영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미술 수업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영은 길을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미영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나무들, 사람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미영의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미영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미영은 이제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끝.